자, 마지막 시간이죠. 힘내시고요. 마지막에 조세입니다. 조세 정책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312페이지로 가셔서 312페이지 가시면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세의 기능입니다. 양가로 2번에다 조세의 기능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 조세의 기능도 기출문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기출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조세의 기능이 이제 오른쪽에 시험에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이 또 나왔었습니다. 갈게요. 일단 여러분이 저는 뭘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요. 3번부터 한번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소득재 분배라는 게 중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재 분배는 뭐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들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득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고, 우리가 기출문제에 자원 배분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원 배분은 뭐냐면 밑에 어떻습니까? 이 아까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외부 효과 기억나시죠? 과다 생산은 시장이 실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왜 부회복과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켰죠? 세금을 부과시키거나 조세를 감면시키면, 자, 이런 이제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니은본을 보시면 정부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는 주택의 상대적 가격을 또 하락시켜서 효과를 발생시켜서 주택 수요를 또 증가시킬 수 있고요. 서민들은 어떻게 돼요? 주택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이 또 배분되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이건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디귿번은 차등가세를 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제가 이따 기출문제랑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겠고요. 리을입니다. 이게 이제 나왔었는데 부동산 조세는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절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데요. 이 밑줄 쳐보세요. 공공 부문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도 그 기능을 가진 게 특징이에요. 근데 봐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출 파헤치기에 잘못된 게 보시면은 3번에 보세요. 부동산 자원을 공공 부문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부분에서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경기 조절은 뭐 취득세 인하로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죠. 또 가격도 상승하고 신규 공급이 촉진돼서 또 경기가 조절될 수 있고. 자, 오른쪽 투기를 해요. 그러면 과열된 상태에서 억제를 해서 양도세를 중과시키게 되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집가를 또 주택 가격을 또 안정화시키는 또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주택 문제 해결은 뭐 정부가 조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조세는 어떻습니까? 조세 재원을 확보하거나 조세 감면 정책을 통해서 뭐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국민의 전체적인 주거 안정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득재 분배와 자원 배분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까 기출 문제를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조세의 전가와 기착, 오른쪽에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조세 전가 기착.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겠는데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에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 자, 우리가 아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었어요. 재산세를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부과하죠. 건물주가 임대인입니다.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죠? 그럼 임차인한테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세를 부과시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건 정부예요. 조세 부과가 아니라 조세 전가다 하셔야 됩니다. 얘가 공급자가 되면 얘가 수요자가 되고 얘가 생산자가 되면, 아까 공급자 보조를 생산자 보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산세를 이제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근데 임대료가 지금 칠판 주기가 1,000원이고 임대료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전가된다는 건 임대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져요. 상승해서 임대료가 1,000원에서 1,060원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60원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죠? 문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 수요가 줄게 됩니다. 수요가.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게 가격을 사게 돼요. 그죠? 이 시장 상황에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지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죠? 소비자는 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또 손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100원에서 60원을 빼면 40원입니다. 그럼 임대인도 40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예전보다 생산자 가격이 낮춰져서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생산자가 원하는 잉여도 준 거죠. 그래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지만 그 세금 부과라는 자체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줄어서 경제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되고 수요는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개념에 보시면은 굴무시 위주로 갈게요. 조세에 전가란 파란 색깔, 재산세가 부과되면 납세 의무자의 임대인의 임대료를 인상시키죠. 세금을 일부를 임차인한테 이전시킵니다. 그걸 전가라고 하죠. 완료되면 실제적인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번을 보시면 밑에 가보세요. 좀 전에 어떻습니까? 이처럼 세금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가되면 경제 주체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이런 거래세 인상에 의해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체적으로 수요 측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을 줄였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그 수요자에 대한 잉여가 감소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어떻습니까? 받는 가격이 하락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 균형에서 전체적인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나중에 기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오른쪽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에다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 기출지문 점검하기 5번이거든요. 5번에 보시면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며 조세 회피는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할게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조세 회피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한번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교재 33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8로 가시면 기출문제 32번을 보셔서 동그라미 5번을 보시고 해설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일단 오른쪽에 해설 보시면 절세와 탈세와 조세 회피라는 해설이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절세는 합법적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절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탈세는 불법적입니다. 조세 회피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32번에 5번이 틀렸어요. 절세는 합법적인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맞고요. 조세 회피와 탈세가 다 불법적이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세 회피는 불법적이진 않아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지 불법적은 아니라는 게 나와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좀 탈피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아까 그 문제랑 연결시켜 주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조세 부과의 효과에서는 뭐 내용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을 가볼게요. 정리하면 부과된 세금은 이제 읽다 보면 600원만큼 수요자가 지불 가격을 높이고 400원만큼 공급자 이윤을 감소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60원하고 40원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결론은 수요자는 더 지불해야 되고 공급자는 세금을 더 내서 지가 원하는 잉여가 줄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시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게 되면 이 정부의 이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입 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나중에 기출문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4번이 이제 중요한데, 가격 인상 등의 방법으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임대인이 납세자고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담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 전가 기착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지금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이 요 강의를 전에 이쪽에서 공공주택을 적어놨었습니다. 자, 공공주택을 많게 만든다는 것은 대체재가 적습니까? 대체가 많습니까?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죠. 수요자가 유리해서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선진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진국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양이 세대수보다 굉장히 많게 만들어요. 아까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적어요? 대체재가 많아요?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맞나요? 그럼 수요자들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돌이가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임대를 올리게 되면 얘는 딴 데로 이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막습니다.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얘의 조세 부담을 작게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무조건 유리하면 잘 가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후진국이나 무진국이나 개도국은 주택 보급률이 부족합니다. 그냥 100%를 초과하는 거 아니라 100%를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대체재가 없어서 있더라도 저기 후진 거 하나 저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비탈러 쪽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비탈러 쪽으로 만들어서 임차인이 불리하게 만듭니다. 아까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나간다 하니까 막았죠. 근데 얘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라 합니다. 없어요. 다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임대인이 저한테 조세를 너무 좋아요.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고를 자 갈게요. 고로 탄력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탈러 쪽은 조세 부담이 불리하니 커진다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참새 시리즈로 재밌게 가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깃줄에 두 참새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자, 하나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깃줄에 있는 애들은 참새고 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고. 그래서 탄력적 참새, 비탄력적 참새가 있어요. 그럼 얘가 수요자, 자, 얘가 공급자라면, 자, 그러면, 자, 탄력적은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유리. 그럼 탄력적 무조건 유리라고 적어 놓으세요. 문제를 풀겠지만, 비탄력적은 불리합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수요자는 유리하고 공급자는 불리하거든요. 그죠? 그럼 수요자에 대한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요.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그 조세를 부과시키는 건 정부, 권자예요, 정부가. 그러면 이 총에다가 탄환을 장착시키는 제한세를, 그죠? 그러면 탄력적인 애들은요 반응이 빠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날아간 속도가 빨라요. 그럼 적게 맞겠죠. 야매입니다. 응용입니다, 그죠?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약간 둔합니까? 둔하니까 좀 많이 맞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요, 완전 유리해요. 완전 유리하죠. 그럼 전액 부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을 쏘려고 정보가 착착 하니까 벌써 날아갔어. 완전히 반응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비탄력적 참새는 완전 비탄력적 참새는 완전히 불리합니다. 완전히 둔해요. 그죠? 그냥 전액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완전 둔하기 때문에 총구를 켜도 쳐다보고 있어요. 돌리니까 완전 비틀어져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아쇠를 탁 당기니까 맞고 피가 질질 흘면서 내가 다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따 풀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 탄력적은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한 쪽은 그냥입니까? 부담이 작습니까? 작고 비탄력적은 불리하니까 부담이 커지겠죠. 이해하셨어요?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유리하니까 부담 아예 안 하고요. 완전 비틀어적은 완전히 불리하니까 전액 부담 안 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갑니다. 좌측에 양가로 3번을 가볼게요. 양가로 3번을 가시면
가격의 탄력성이 조세에 비치면서 유리하기 때문에 조세의 기착 부분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인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조세 기착 부분이 많아진다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프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1번을 메뉴에 가시면 공급이 탄력성이면 공급이 유리하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해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2번 갑니다. 공급이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불리. 안 되면 적어 놓으세요. 비탄력은 불리.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합니다. 그럼 실질적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자, 3번 갑니다. 자,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완전 유리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럼 뭐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없고 수요자 모두 기착하겠죠. 마지막입니다. 4번.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해요.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죠. 그럼 공급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고 수요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하시잖아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제 그 기출 파헤치기는 제가 오른쪽에 조금 더 유도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317페이지로 가시면 31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탄력성에 대한 재산세의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제 그 좀 더 깊숙하게 가는 거는 이렇게 제가 할 테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가주택이 있고 저가주택이 있어요. 탄력적, 비탄력적에 대한 상대적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고가주택은 바짝바짝 별이 빛나서 새 주택이니까 고소득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금이 많이 가서 굉장히 주택이 싸지겠죠. 그죠? 저소득층들이 삽니다. 그러면 세금을요, 고가주택에 대한 고소득층한테 많이 부담시키는 게 여러분 세법 시간에 차등가세라고 배웁니다. 누진세. 누진세를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차등가세를. 근데 주택에 대한 그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가격,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반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얘 부담은 오히려 조세 부담은 작아지고 얘 부담이 커집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역진세라 그래요. 역진세라는 자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 신규주택의 소비자인 고소득층은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 비탄력적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세금이 부담이 작아지고 기존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거든요. 탄력, 비탄력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그 파란 색깔 체크해 보세요. 그럼 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세금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파란 색깔,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택가치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역진세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그럼 역진세는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이건 재미있게 가기다 보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3번입니다. 3번의 별표. 따라서 재산세는 누진세제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누진세로 부과할 때 많은 세금이 저소득층한테 귀착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좌측의 기출 파헤치기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자,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택시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드린 것은,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임대료는 상승을 했습니까? 상승을 했죠. 그죠? 상승을 하고, 자, 우리가 임대자는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임차인.
자, 세금의 기착부분은 반반씩입니까? 수용급의 상대적 가격 타락성에 따라 달라지죠. 자, 밑줄 쳐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적어보세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유리하거든요. 적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임차인이 완전히 유리하면 다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인이 부담하죠. 그렇죠?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주택가격이 적용되면은 역진세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뭐 이 저자분이 역진세는 가세 표준이 증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누진세는 세율이 높아져서 이제 그만큼 이제 증가되는 건데, 역진세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넘기시면은 318페이지 가시면 여기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공공 임대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확대되게 되면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과세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에서는 재산세가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임대주택이 적어졌나요?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선택의 폭이 넓죠. 얘 부담이 재산세가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들어보세요. 선진국은요,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시켜도 좋은 정책이에요. 임차인 부담이 적어집니다. 근데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요,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시키잖아요. 임차인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재산세 부과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임차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그러면 대체가 많아지니까 비탄력입니까? 좀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의 재산세에 대한 그 전가에 대한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게 요즘 문제입니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앞에 거 해드린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를 유도할 텐데요. 자, 페이지 제가 312페이지 가시면 아까 안 한 파트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번입니다. 별표를 다시 쳐놓으세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 312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디귿번 찾았습니까? 요게요,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똑같이 출제됐어요. 갈게요. 정부가 토지용의 특정 반을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 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어야 돼요? 용도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요. 동일 세금을 하면 안 돼요. 차등과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세금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힘드시지만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세요. 339페이지 가보세요. 339페이지 가시면 놀라운 사실은 34와 35는 다 기출문제인데요. 집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18회 때고 얘가 25회 때거든요. 자, 보여드리죠. 34번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세의 경제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4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나요? 토지용을 특정 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그 지문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해야 돼요? 용도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차등과세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지만 올바른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34번에 18회 때 나왔던 게 35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25회 때 1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봐봐. 34번의 4번과 35번의 1번을 자, 지금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눈을 보세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거 보고 계십니까? 그럼 저를 보세요. 그냥입니까? 지문이 똑같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차등 적용에 의해서 우리가 특정 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또는 규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높일 수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용도에 관계없이라는 게 틀렸어요.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용도에 따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여 차등과세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좀 있으면 작년 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작년 시험 문제는 좀 이 저자께서 책을 잘 쓰셨는데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기출 문제를 할 때 문제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저 보세요. 조세 전가 기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주택 구입의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이게 하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불리해요? 더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럼 유리한 쪽이 더 부담이 어떻습니까? 작죠. 비탄력 쪽이 더 부담이 커지겠죠. 이게 나와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일로 와요.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소비자는 옛날보다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급자는 40원을 지가 냈죠. 그거는요.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가격이 하락한 걸로 봐야 돼요. 1,000원에 판 게 아니라 960원에 판 거거든요. 그러면 지 수입도 줄었다는 거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정부가 거래세 인상에 세입 증가분으로 정부를 기속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챙겼지만 시장 사기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결론은 수요자와 소비자에 대한 잉여를 다 줄여버린 겁니다. 자,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라 발생한다고 봐야 돼. 이게 나왔었어요. 좀 어려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보세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만 탄력성이 돼야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재산세를 똑같이 동일 비율로 하면 역진세죠. 역진세를 가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야 돼요. 차등가세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힘을 내시고 339페이지 가시면 다시 이 두 문제 기억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기출은 그냥입니까? 또 나옵니까? 또 나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용 특정만을 의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보유세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시 다르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걸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고전업파인 그 고전업파가 잉여로 받는다는 지대를 잉여로 본 헨리 조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해서 그걸 제가 3, 4월 달에 가도록 하고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과하게 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3, 4월 달에 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을 제가 각각 저희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위주로 가셔서 전체적 틀을 보시고 다음 주에를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저거 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 푸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특히 이제 또 만약에 저게 힘드시다. 그러면 제 이제 다시 다음 사이트가 있습니다. 동영상 들으신 분도 다음 사이트에 부동산 학개론 송우석을 치면요. 물론 뭐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그 해커스지만 다른 또 출판사에서 강의를 해요. 또 감정평가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제 사이트가 다음 사이트가 부동산 송우석의 부동산 연구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등급 신청을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 좌측에 OX 문제라고 해놓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해설 정답이 다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해커스도 있지만 또 타 출판사에서 제가 뭐 고지마트라는 데서 또 일일 학습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제 카페에 가시면은 제 과목만 아니라 또 타 과목도 제가 OX 문제를 내놓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하시기가 좋으니까 조금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정책까지 갈게요. 그래서 오늘 정책까지 가고 다음 시간 제가 투자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